크랙이 가 있으니까 좀 불안하죠. 뭐 떨어질 것도 같고. 왜 이렇게 문틀 주위에 크랙이 많은지, 그리고 원인은 뭐고, 보수를 해야 되면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발코니 쪽 문틀 주변으로 크랙이 이제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 내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입주한 지 2년 차고요. 부부욕실 샤워부스 안쪽 벽 타일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발코니 천정과 맞닿은 벽 쪽에 여기도 금이 갔습니다. 원인이 궁금합니다. 자재불량 문제인지, 자재불량의 문제라면 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화재가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보내주신 사진인데, 거실 발코니 출입문 위쪽으로 저렇게 살짝 경사가 져서 크랙이 갔고요. 그 다음에 주방 발코니 쪽 세탁실, 여기 출입문 상부에도 저렇게 크랙이 쫙 갔습니다. 샤워부스 타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랙이 갔고요. 늘 다니는 문틀 위로 이제 저렇게 크랙이 가 있으니까 좀 불안하죠. 뭐 떨어질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문틀 주위에 크랙이 많은지, 그리고 원인은 뭐고, 보수를 해야 되면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체는 마냥 안정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외부에서 끊임없이 힘이 가해지고 있고, 그리고 건물 자체의 하중 뭐 등등 여러 가지 힘이 가해지고 있고, 건물은 그 힘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힘한테 지면 크랙이 가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한 분야이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온도 균열이라는 거예요.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가 늘어나고, 온도가 내려가면 길이가 줄어듭니다.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늘어나는 길이, 이걸 열팽창 계수라고 하는데, 콘크리트의 열팽창 계수는 0.000013이에요. 소수점 이하의 0이 4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온도가 1도 변할 때 0.000013m 변한다. 이 말인 거예요. 뭐 애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코 애게가 아닌 게,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50도 정도 나잖아요. 그리고 뭐 29층 건물이라 그러면 2.8m 곱하기 29층 하면 81점 몇 메타 나와요. 81m라고 잡고, 거기에다가 아까 0.000013 이거 곱하면 5.2cm가 나옵니다. 겨울에 5.2cm 줄어들고 여름에 5.2cm 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부에 노출된 벽은 여름 겨울마다 이렇게 늘고 줄고 하는 거고, 내부에 있는 벽은 뭡니까? 에어컨 틀고 난방하고 하니까 얘는 그냥 늘 일정하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벽과 내벽에서 서로 힘이 서로 상반될 거잖아요. 이런 응력이 집중되는 곳, 그게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벽이 한 판 있다고 했을 때 가운데 개구부가 뻥 뚫려 있어. 이렇게 벽이 한 판이 있는데 가운데 개구부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외부는 5.2cm 커지고 5.2cm 작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얘는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부는 항상 일정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사각 부분의 모서리 부분.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부분이 찢어지려고 그런다고요. 응력이 집중돼서.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창호 주위는 다 해당이 돼서, 외벽에서 보면 저렇게 개구부 주위로 사선으로 저렇게 크랙들이 쫙쫙 가 있다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바닥에서도 음각 부분은 특히 더 약해요. 옥상에 누름을 쳤는데 기둥하고 만나, 또는 뭐 옥탑 부분하고 만나서 90도로 꺾이는 음각 부분이 생기잖아요. 또는 뭐 방통 미장을 했는데 벽하고 만나서 90도 음각 부분이 생겨. 이런 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서 균열이 저렇게 사선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심하면 문이 쳐져서 잘 안 열리기까지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 창호에서 관통된 크랙이 생기면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옥탑방 창문 밑에 벽지에 곰팡이가 올라옵니다. 원인이 뭘까요? 하면서 같이 올려주신 사진인데, 사진에 보면 창문의 모서리, 네 모서리 중에 3군데가 물이 샌다고 저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해서 올려주신 사진이에요. 이게 창호 주위 모서리가 응력이 집중돼서 생긴 크랙으로 판단이 돼요. 딱 그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특히 조적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코너 부위, 벽하고 만나는 90도로 만나는 코너 부위, 이게 음각이거든요. 건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거동이 되는데, 이게 90도로 만나는 부분이 이게 특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너 부위는
꽉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벽돌 이렇게 쌓고 지그재그로 쌓아서 서로 이렇게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코너 부위의 타일은 모서리가 서로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그나마 조적도 움직이면서 타일이 서로 부딪힐 수 있으니까 타일을 살짝 떨어뜨린다고요. 살짝 얼마? 3mm. 안 그러면 타일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모서리가 나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 같지만 천정 석고보드도 같은 원인이에요. 우물 천정 아시죠? 천정 높게 보이려고 거실 한가운데 한 10cm 위로 들잖아요. 우물 천정의 응력 집중 부위인 모서리 부분, 우물 천정과 우물 천정이 꺾이는 그 모서리 부분, 이 음각 부분의 연장선에는 석고보드의 판재에 이음부가 있어서는 안 돼요. 도배지가 다 터지거나 뭐 불룩하게 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물천정 모서리 선과 어긋나게 석고보드를 나누기 배치해야 돼요. 다시 콘크리트로 돌아와서, 그래서 균열은 진행 여부, 그러니까 균열이 계속 뻗어 나가고 있어 아니야, 이거와 어느 방향이야, 가로 균열이야, 세로 균열이야, 4인장 균열이야,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의 균열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고 있어요. 허용 균열 폭이라고 해서 0.3mm 이하는 뭐 재료의 특성이니까 이해해 줄게, 뭐 그 정도는 있어도 돼 라고 돼 있어요. 계속 뻗어나가고 폭도 커지고 뭐 이런 거라면 심각한 문제지만, 오늘 말씀드린 음각부 크랙, 이건 사실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신축 건물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질문해 주신 분도 2년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건물이 자리 잡는 과정,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크랙이 계속 진행되는 거야 아니야, 이거부터 관찰을 먼저 해야 돼요. 크랙 게이지라는 거가 있어요. 크랙이 간 표면에 양쪽에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그 양쪽 부분에 붙이면 그 게이지 양쪽이 이렇게 서로 움직이면서, 크랙 간 부분이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크랙이 점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벌어질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딱 붙어 있는 채로 저렇게 있겠죠. 그래서 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저게 어떤 방향으로 크랙이 진행이 되는 거며, 벌어지는 정도는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인데, 뭐 저거 뭐 몇천 원 안 하니까 사다가 붙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얇은 종이 있잖아요. 잘 찢어질 수 있는 얇은 종이, 그거를 저 크랙 양쪽 끝단에다가 풀칠해서 딱 붙이는 거예요. 종이 빤빤하게 해서. 그러면 크랙이 만약에 더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종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며칠 지나도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크랙은 멈춘 거예요. 더 이상 크랙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탄성 보수제, 이걸 사다가 균열 부위를 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은 계속 움직이니까 거동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탄성이 있는 보수제여야 돼요. 외부에 발생된 균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좀 도려내고 이렇게 V커팅 한다 그러는데, 크랙이 간 부분을 좀 V커팅 해서 고성능 탄성 퍼티제, 이걸로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안쪽까지 밀실하게 채워지게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